이 수시 지역 균형 전형에 이제 변화가 나타났다. 이 변화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요? 이 단계별 모집이라고 그랬죠. 단계별 모집. 즉 많은 분들이 수능 최저 기준 완화를 얘기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 완화가 핵심이 아니고요. 단계별 모집이 핵심이에요. 즉 단계별 모집이 되면 이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합니다. 그냥 그 특목자사 명문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특목고, 자사고, 명문고. 단계별 모집을 하면 일단 내신 등급으로 거른다는 건데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거의 1등급에 수렴하는 정도의 등급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특목자사 명문고 학생들이 전교 1등도 여기서도 1등급을 맞아주면 좋은데 과연 1등급을 맞는 학생이 있을까? 과거에 통합전형에서는 면접에서 등급을 감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면접을 볼 자격이 안 생기니까 특목자사 명문고에서는 요번에 바뀌는 그 입시에서는 매우 불리해지고 실질적으로 합격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강남 3구나 뭐 특목자사 명문고에서도 직윤으로 몇 명씩 같은 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고의 영역으로 배정이 된다면 일반고에서는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수능 성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최저를 못 맞췄다면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됐다 그러면 오히려 서울 일반고보다도 내신 성적이 아주 깔끔하게 1등급인 지역에 있는 지역균형 선발로 추천을 받은 학생들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시 지역균형 전형 변화에 따른 핵심은 단계별 모집이다. 수능 최저 기준의 완화가 그 사이드로 도와주는 건데 그 결론은 특목자사 명문고 앞으로 그 수시에서 지역균형으로 합격하기는 아주 힘들다. 그 힘든 만큼 일반고는 유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지역균형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 예상 인원은 최대 32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대 정원의 약 10%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정시 넣는 거를 전부 정시 지역균형으로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한 320명인데 뭐 요 정도는 집어넣어줘야 그래도 전형답지 않을까요? 뭐 50명, 100명 집어넣고서 서울대 입장에서 서울대는 입시도 그 좀 단순하기 때문에 정원의 약 10%. 특목자사 명문고 입장에서는 어떨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일단 그 추천을 받은 학생. 만약에 추천을 내가 받았다. 내가 강남에 있는 어느 학교인데 아니면 특목고인데 자사고인데 그 2명 안에 들었다. 그 친구는 불리함은 없어요. 오히려 유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추천을 받았다는 거는 내신에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얘기한 거에서 감점 사유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은 잘 나왔을 거고 그러면 불리한 건 전혀 없어요. 그다음 뭐 유리할 것도 별로 없지만 불리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이 10%가 어디서 왔냐? 이게 일반 전형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일반 전형 준비하기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일단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면접이라고 보는데 그 면접이 그냥 일반 면접이 아니고 시험의 스타일의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많이 안 돼 있거나 그런 학생들은 이 면접을 통과한다는 게 거의 힘들어요. 정원의 10%를 정시 지역 균형으로 왔다 그러면 그 특목자사 명문고에서 이 10%에서 과거에 뭐 70% 정도를 특목자사 명문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학교도 2명, 특목자사 명문고도 2명, 서울에 있는 학교도 2명, 딱 2명씩만 받다 보니까 인원수 대비로 했을 때 그 일반 전형에서 추천받은 학생보다는 적어서 추천만 받으면 거의 합격은 하겠지만 인원은 굉장히 줄어든다. 과거에 서울대학교 종합전형, 즉 일반 전형 합격자 숫자 중에서 2명 정도만 합격을 하고 나머지는 합격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명밖에 추천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여기 이제 재수생하고 재학생의 추천 영역이 있는데요.
재수를 많이 하는, 즉 서울대나 명문대를 가겠다고 재수생 숫자가 굉장히 많은 강남 상구 학생들은 이제 재학생하고 재수생하고 이 충돌이 되게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수생 중에서도 내신이 좋은데 수능 성적을 많이 올리는 학생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재학생도 그 내신은 좋은데 수능 성적이 좋아요. 그럼 내신은 둘 다 똑같다고 하면 누굴 추천해 줄 거라고 하면 수능 성적으로 봐야 될 거거든요. 근데 뭐 지균에서는 당연히 그 재수생은 안 되니까. 근데 강남 상구나 특목자사는 이제 수시 지균은 아예 안 될 거고, 그럼 정시 지균은 되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학교 출신들이 재수를 엄청 많이 하면 이제 학교 교내에서 학생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지만 이 추천을 받기 위해서 재수생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그 정시 지역 균형 입장에서 보면 재학생이든 재수생이든 그 경쟁이 치열한 곳에 있는 학생들은 불리할 거다. 그럼 일반고는 어떨까요? 당연히 유리하죠. 왜 유리하냐? 옛날에는 지역균형 선발 수시밖에 없었는데 정시 지역균형 선발이 또 나왔으니까 일단 교과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고나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은 재수생 비중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수생들하고 경쟁도 좀 약할 거고, 그리고 교장 추천을 2명 해주기 때문에 교장 추천을 받은 아이가 수능만 좀 잘 나와주면 그 인원 숫자가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일반 전형은 넘사벽이었다고 생각하면 정시 지역균형은 넘사벽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한테는 유리하다. 그리고 재학생한테 유리하다. 일반고 재학생한테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시에 교과 도입한 거에 대해서 보면 특목자사 명문고는 정시에 교과 도입하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불리죠, 당연히. 왜 불리야? 자, 2등급까지는 만점을 준다고 그랬어요. 과목을 들어야 되는 1단계는 불리할 게 없고요. 3단계 세특도 불리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3등급, 4등급을 맞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특목자사 명문고에서는. 그러면 특목자사 명문고에서는 3등급, 4등급을 받는데 수능은 잘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이 내신이 3등급,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래서 2등급이 나올 거란 말이죠. 수능은 같이 잘 봤다. 그러면 수능을 같이 잘 봤는데 특목자사 명문고에서는 3등급, 4등급이 나왔으면 A를 줄 수도 있고 B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평가자에 따라서. 근데 1, 2등급은 A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등급은 A를 주면 여기는 위험성이 없고 여기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에 교과가 도입된다는 거는 이제 특목자사 뭐 과거 영재고 포함해서 정시로 대학 갔을 때 등급에서 점수가 까질 가능성이 있다. 까질지 안 까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교수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반고에서는 까질 가능성이 없고 특목자사 명문고에서는 혹시 내가 3등급, 4등급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점수가 까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유리해졌죠. 뭐 서울대학교에 갈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는 친구들이 내신에서 3등급이 나온다? 이게 뭐 명문고라고 하지도 않고 이제 일반고에서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1등급 나오고 2등급도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점수가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없고요. 재학생한테 당연히 유리하고요. 재수생도 마찬가지죠. 재수생 중에서도 그 서울대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재수생은 일반고 입장에서는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럼 언제 이게 이제 괜찮으냐? 이때가 나오는 거죠. 언제 괜찮냐?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다. 수능이 아주 어려워지면 일반 자사고, 과거 영재고, 특목고 학생들도 점수를 마이너스 나는 게 뭐 1점, 2점이잖아요. 걔네들도 뭐 0점은 나오진 않으니까 아무리 그게 나쁘지 않아. 1.2점 정도 마이너스인데 수능이 아주 어렵게 나왔는데 내가 수능을 잘 봤다.
라고 하면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수능이 내가 볼 때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냥 혼자서 정시를 해서라도 가야지라고 했던 친구들은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1부터는 그냥 뭐 서울대를 가겠다고 반드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2등급은 나올 수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 그 이상의 등급이 나올 수 있으면 약간 불안정한 지위죠. A를 받을 수도 있고 B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능이 아주 어려운데 내가 어려운 수능을 잘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일반고에서도 또 잘 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감점 사유가 있는 건 항상 좋진 않아요. 자, 일반 전형의 이제 전형 감소, 정원 감소 이게 이제 어떻게 반영될 거냐? 일반 전형, 즉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인원이 감소가 되는데 예상 인원이 320명 정도, 정원의 약 10%인데 자, 특목자사 명문고 완전히 분리죠. 특목자사 명문고에서 도대체 어느 전형으로 갔습니까? 지금까지 일반 전형으로 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학교의 생활기록부도 충실하고 아주 화려하고 그 다음에 논문 활동, 동아리 활동서부터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면접 준비도 잘 돼 있고 했는데 그 인원이 줄어들었잖아요. 10%가. 그러면 이 10%만큼은 그 특목자사 명문고에서 갈 수 있는 영역이 줄었고 거기서 아까 얘기한 정시 직윤 2명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냈던 학교들의 순위가 많이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순위는 뭐 비슷하게 유지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명수는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일반고는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거죠. 어떤 것도 감점 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리해지는 거고요. 서울대 모집 전형의 변화가 2023년도에 수시 60%, 약 194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는 40%, 약 1292명. 굉장히 많이 넣는 거예요. 일반 전형에서 마이너스 320명 예상되고요. 그러면 일반 전형이 이제 1270명이 되는 거고, 지역균형 선발이 660명, 정원의 20%, 이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요 자세한 거는 4월 달에 정확한 인원이 발표될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 예측입니다. 여기서 숫자는 끝단이 1270 몇 명 이거 뺐기 때문에 약이에요, 약. 그러니까 그 약간 뭐 왜 5명 모자르다 많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정시 40%는 약 1292명 이제 그 퍼센트로 때려본 건데 수능 일반 전형은 그냥 그대로 980명. 플러스 980명이 아니에요. 980명. 그냥 980명이고 지금 이제 30%인데 여기서 이제 새로 생기는 게 수능 지역 균형 전형이잖아요. 요게 이제 최대 320명이겠죠. 그러니까 정시를 40%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320명의 이 감소분이 320명의 증가분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이게 다 수능 지역 균형으로 와주면 최대 320명이고 이 중에 300명이 오고 일반 전형을 좀 늘려주면 뭐 1000명 대 300명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024년도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가이드라인은 50%거든요. 그러면 수시가 1615명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때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20%고요. 2023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이 그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40%, 옛날에 50%에 40%로. 그런데 이번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현재 중3부터인데 그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입시 모집의 간소화라고 그래가지고 정시와 교과 전형으로만 나누겠다. 그러니까 그 종합 전형 교과 이해는 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름을 지은 거지 학교에서는 이름을 뭐라고 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전형이 이때는 없어지고 교과 전형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약 그 정시를 50%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 950명 정원의 약 30%가 이 교과 전형. 여기서 뭐가 없어지는 거죠? 종합 전형. 또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형국이 현재 중3까지가 되겠죠. 정시는 이제 50%.
약 360명 추가될 텐데 어디로 추가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건 내후년도 4월 달에 인원수를 확정을 지면 될 텐데, 어쨌거나 정시는 50, 수시 50으로 가는 게 목표인데, 여기서 뭐 약간의 가감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근처 어디선가 잡히겠죠.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입시 전략을 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시 지역 균형은 현재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변함이 없이 그냥 가시면 되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경쟁 치열. 왜 치열해지냐? 10%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번에 정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이다.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 명문고에서 종합전형으로 학교를 많이 합격시켰던 학교들은 10% 정도 감소될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현재 그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가 2등급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능성이 많이 없었잖아요. 2등급 정도가 나오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2등급으로는 별로 힘들었는데, 이제 정시 지역균형에서는 2등급 학생도 가능하다. 자, 지역균형은 어차피 2등급은 안 될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2등급도 안 됐는데, 그 정시 지역균형에서는 2등급 학생도 감점이 없으니 수능 성적이 좋으면 그 서울대 입학이 가능하다. 일반 전형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전형은 뭐 2등급 바깥에 있는 학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정시 지역 균형은 교장 추천인데 수능 성적이 놓으면 감점 사유가 없으면 추천 안 해줄 수가 없을 거고요. 일반 전형은 뭐 내가 여기서 1, 2점 까진다고 하더라도 수능 성적만 좋으면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일반 전형하고 약간의 감점 사유는 있지만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현재 중3인데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핵심. 왜 핵심이냐? 이제 얘네들은 백지 상태잖아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에 따라서 아주 그냥 유불리가 확 나뉘는데요. 수시 지역 균형,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맞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아니고 이게 교과전형이죠. 교과전형. 교과. 전형인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뭐 블라인드 테스트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교과만을 갖고 뽑는 거란 말이에요. 뭐만 갖고 뽑아요? 교과만을 갖고 뽑아요. 교과. 교과만을 갖고 뽑으니까 동아리 활동이나 창체 활동, 논문 활동 이런 것들 뭐 자격증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내신과 수능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이제 2024년부터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없애기로 했으니까. 근데 없애는 거는 그때 가봐야겠지만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이거는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 어떤 정성평가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공정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합의가 좀 된 것 같아서 교과 전형으로만 가주면 내신을 따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균형도 내신, 학생부 교과 전형도 내신. 근데 지역균형은 그 단계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고 강남 명문.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을 잘 따는 학생들한테 유리하니까 특목고 자사고 그 명문고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할 게 한 개도 없죠. 그러면 이 수시에서만 보면 지금 서울대학교를 수시로 많이 붙였던 뭐 특목자사 명문들의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폐지되면 도대체 뭘로 보내야 되나?
그 불리함은 확실히 예측되는데, 불리함은 확실히 예측되는데, 유리함이나 아니면 유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떤 식으로 반응을 대학을 할지. 그거는 제도는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고요. 나한테 제일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안전해요. 정시 지역 균형하고 일반 균형을 보면 지금 중3 입장에서 보면은 2등급 안쪽을 받을 수 있는 학교만 가주면 2등급 안쪽으로만 나올 수 있는 학교만 가주면 일단 정시에서 교과 부분에서 해당되는 영역은 나한테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거고요. 만약에 근데 내가 2등급 안쪽으로 갈 수가 없다. 3등급, 4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2등급 안쪽이면 감점이 없을 텐데 2등급 바깥 쪽이면 감점이 될 수도 있어서 수능 문제가 어려워야 된다라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 필요한 거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2024학년도 입시 전략으로 봤을 때 고교 선택 전략, 과거 영재고, 자 정시는 정시에서는 감점을 기본적으로 받고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등급이 안 나오니까. 두 번째는 수시에서 종합전형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과연 교과 전형에서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 배려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죠. 일단 분리하는 건 확실한데 분리하지 않게 얼만큼 보존해 줄지는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죠. 분리한 건 확실, 나머지 그걸 보정을 해줄지, 학교별로 좀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른다. 분리, 확실, 보정, 쾌수천. 외고 특목자사 마찬가지죠. 분리, 확실, 보정, 쾌수천. 명문고 마찬가지. 분리, 확실, 보정, 쾌수천. 일반고 유리. 서울대 입시에서는 이래요. 다만 과거 영재고하고 다르게 외고 특목자사 명문고 여기서는 룸이 나와요. 어떤 룸이 나오냐? 수시는 분리, 확실히 분리. 왜? 종합전형이 없으니까. 다 그동안 종합전형으로 보냈는데 이제 교과전형하고 직윤밖에 없는데 직윤은 아예 안 되고 교과전형은 분리해줬고 그러면 이제 정시인데 여기서 내가 2등급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면 불리할 건 없다. 유리할 것도 없지만 불리할 건 없다. 그런데 정시 지역균형에서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서울대학교가 아주 그냥 제가 입시에 대해서 그 컨설턴트는 좋은 입시다 안 좋은 입시다는 원래 얘기 안 하게 돼 있고요. 이 입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서울대학교를 반드시 가야 된다. 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상관없고요. 난 서울대학교를 꼭 가야 된다. 제가 서울대학교 많이 보다 보니까 아는 건데. 자, 그냥 일반고가 가장 안전합니다. 명문고나 외고 특목 자사 갈 때는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나마 불리함이 좀 줄어들고요. 정시에서는. 수시에서는 여전히 불리해요. 내신 관리 전략은 일단 현재 이제 고1 내지는 중3 마찬가지로 입학하자마자 내신하고 수능 밸런스 유지. 일단은 지금까지 일반고 학생들은 노려도 되고요. 내가 이제 명문고다, 아니면 특목 자사고다, 지금은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못 갔는데 나만 갈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 그 룸은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냉정하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20% 2등급 관리 그거는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지금만큼은 강하게 하진 않기 때문에 특목자사 일반에서도 일부는 합격을 할 거예요. 근데 종합전형처럼 대다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신이나 학교 생활을 통해서 서울대학 가기는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목 이수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어느 과목을 깜빡하고 놓쳐가지고 안 들었거나 이런 일은 안 생기게 담임 선생님이나 자기 스스로도 과목 이수해야 될 과목 다 듣는 거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학점제가 되면은 다른 학교 가서 들어도 다 인정해 주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교과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유지, 최소한 2등급 유지는 반드시 해줘야 그 정시에서는 손해가 안 나고요. 근데 종합 전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가니까 교과 전형에서 2등급하고는 택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직윤하고 교과 전형으로 가면 내신을 아주 잘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잘못 받으면 일단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정을 안 해주나라는 거를 기대해야 되는 거고요. 내신이 잘 받으면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세특은 뭐 웬만하면 잘 줄 텐데 그 선생님하고 관계를 너무 좀 이상하게 하지 않아서 좀 아주 괴상한 평가를 받지 않으면 여기서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수능 대비 전략으로 가면 일단 지역에서 이제 지역 균형 선발 있는 친구들은 7등급 이내 유지를 잘 해줘야 되니까 내가 뭐 영어가 잘 되면은 영어에서 등급 따기가 제일 쉬우니까 영어 1등급 찍어주고 수학이 혹시 안 되면 국어 탐구로 가주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변별력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수능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정시가 늘어났는데 그 수능이 좀 계속 쉬우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능 문제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기본적인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국어, 영어, 수능 성적은 좀 그 실력은 좀 미리 잘 쌓아놓고 수학이나 탐구 과목도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는 항상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국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국어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영역에서 특히 비문학 독서 쪽은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국어는 이제 비문학 독서 문법 쪽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는 1등급 목표로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수학은 일단 그 문이과 서울대학교는 뭐 미적분을 요구할 테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수학에 대해서도 가산점도 주니까 수학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특히 이제 어려운 문제, 세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가야 될 것 같고 탐구는 투를 해야 되니까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해놓는 게 서울대학교를 가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타대학교 입시 전형을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 과거 자료를 가지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논술을 볼 때 연대고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가 전교 1등을 쓸어 담고 전국 단위에서 많은 학생들을 모아갈 때 연고대는 특목고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갔거든요. 저 특목고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갔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 그러니까 연고대는 특목, 자사, 명문고한테는 별로 불리함이 없고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만약에 서울대 입시를 따라오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래요. 아마 안 따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하고 경쟁을 했을 때 다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전체적으로 전교 1등 내지는 뭐 이렇게 전국 단위에서 많이 뽑았다면 연대 고대는 특목자사 명문 쪽에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정시에서 그 내신을 반영하는 그런 거를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예측이니까 만약에 연대 고대가 만약에 입시 발표를 하면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예상입니다. 예상은 빗나갈 수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맞춰서. 기타 상위권대는요.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서울대를 따라가서 서울대에 가겠다는 애들 중에서 일부를 받겠다. 내지는 아니다. 나도 연대나 고대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겠다. 이렇게 나갈 거고요. 중위권대는 뭐 서울대 입시하고는 별 관계가 없이 갈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움직일 거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입시를 안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의과대학을 들어가겠다는 의대에서 대부분이 수능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거기다가 내신을 구태여 집어넣을 가능성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뭐 전체적인 의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서울대학교가 논술도 보고 내신을 봤을 때 실제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커트라인이 서울대학보다 수능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서는 투를 봤어야 됐고 논술 준비를 했어야 됐고 내신 반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갈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이 대거 수능을 갖고 연대, 고대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의대로 연대, 고대, 의대의 연대, 고대, 의대의 수능 커트라인은 상승할 것이다. 반면에 서울대학교 수능 커트라인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신에서 감점 사유가 있는 아이들이 서울대를 원서를 안 냈거나 아니면 아예 서울대 준비를 안 하고 투를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서울대학교 입학 기준에 맞는 과목을 수강을 안 했거나 아예 서울대학교에 맞는 그 자격 조건인 아이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수능 커트라인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서울대 입시가 더 어려워졌다. 수능도 잘 보고 내신도 잘 봐야 된다. 일견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서울대 입시는 과연 쉬워졌을까 어려워졌을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쉬워졌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쉬워졌는가? 왜 쉬워졌는가? 내가 서울대를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입학 기준에 문제가 없이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투를 공부를 하고 구태여 내가 특목자사를 가지 않고 서울대를 목표로 하니까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균, 정시지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일반 전형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재수생 비중이 높지 않은 학교를 잘 선택을 해주면 이 교집합을 다 만족시키는 학생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서울대학교가 그 수능하고 내신하고 논술을 같이 가미했을 때 오히려 미달인 경우가 많이 났었거든요. 아니면 경쟁률이 월등히 낮았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3학년이라면 자,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서울대 입학에 조금 맞춰서 세팅을 하고 로드맵을 짠다 그러면 오히려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이 특이해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남들이 좋다는 어떤 학교, 강남의 어느 학교 특목자사고를 그냥 그 누가 가니까 따라가는 식으로 갔다가는 연고대에서는 뭐 큰 불리함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연고대에서도 뭐 교과 전형이 좀 늘어나니까 거기서 불리함은 약간 발생할 수가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서울대만큼 불리함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1하고 중3은 입시의 패러다임이 큰 입시 수시 교과 50%와 정시 50% 이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이전의 모든 전형은 약 정시 30에서 40%, 그전에는 20%밖에 안 됐었죠. 그 다음에 수시에서도 교과는 교과, 종합. 교과 전형이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패러다임으로 7년 정도가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으로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이 패러다임에서는 승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에 아이가 현재 능력이 어느 정도 괜찮다면 잘 맞추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력도 좋지만 제도까지 잘 맞춰서 공부를 하면 훨씬 합격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서울대학교가 입시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다른 대학교, 연대나 고대가 추가로 입시 발표하면 제가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제 얘기를 뭐 100% 신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 얘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의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 분석이고요. 어머니들께서나 학생들도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분석한 것 내지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그 보도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판단하시다면 아이의 실력과 제도의 이점을 다 갖춰서 여러분 아이의 합격의 그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